최신 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셰이크 하시나 와제드 방글라데시 총리가 방글라데시 국민들의 항의 시위로 곤자에서 물러나 인도로 도피했습니다.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좀 짚어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사임 의사를 밝히고 국외로 피신을 했는데 현재 인도에 있다고요? 인도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데 일단 인도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시나 총리는 수천 명의 규모의 시위대가 수도 다카의 총리 관저를 습격하자 헬리콥터를 타고 인도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난 20여 년간 남아시아 방글라데시를 통치해온 최장수 총리의 시대는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시나 총리는 독립에 큰 공을 세워서 국부로 추앙받는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 전 총리의 딸로 8선 의원 경력을 쌓으면서 2009년부터 방글라데시 총리로 재임을 해왔습니다. 이 재임 기간 동안 방글라데시의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불과 10여 년 만에 최빈국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장기 집권을 꾀하면서 스스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독재자들이 이 방글라데시 하시나 총리의 사례를 보고 좀 느끼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과 과, 빛과 그림자는 조금 이따 좀 따져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 하시나 총리가 어떻게 정치에 입문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시나 총리는 1947년 당시 동파키스탄이라는 곳에서 출생했습니다. 지금 파키스탄이 이제 그 식민지로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초대 및 4대 대통령이자 2대 총리였던 방글라데시의 국부인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이고, 어머니 영부인인 셰이크 파질라툰네사 무집입니다. 이 동파키스탄이라는 곳이 파키스탄의 일부였거든요. 근데 언어, 민족, 문화 모든 부분에서 오늘날의 이 파키스탄에 해당하는 서파키스탄과 차이가 커서 굉장히 심하게 대립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버지 무지부르는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네. 그래서 1971년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결국 쟁취하게 되었고요. 아버지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이 대통령에 취임하였지만 반대파들과 반정부 세력들의 이 내란 그리고 난동 정말 끝이 없었고요. 끝내 1975년 8월 15일에는 내부 쿠데타로 하시나의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당시 딸인 하시나와 여동생이 서독에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지금 77살 되셨죠. 예. 이 하시나 총리는 28세에 가족 대부분을 정치 테러를 잃는 비극을 겪었고 이후의 인생도 굉장히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1981년 방글라데시로 귀국하면서 반정부 투쟁에 앞장섰거든요. 군부정권 타도 외치면서 반군부 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민주화 투사였습니다. 하지만 1991년 제대로 된 총선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정말 탄압으로 별다른 행보를 하고 있지 못하다가 이후 국회의원도 입후보하고 본격적으로 정치의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1996년 2월 15일 치러진 총선에서 이 하시나 자신이 속한 아와미 연맹이 압승을 하면서 당시 부정부패로 국민적 신망을 잃은 국민당 정권을 꺾고 하시나가 제11대 방글라데시 총리로 취임하게 되는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네. 자, 올해 70살이 되는데요.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아주 극적인 순간을 좀 많이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차례 총리를 역임하면서 하시나 총리에 대해서
빛과 그림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부터 좀 살펴볼게요. 아버지가 군부 독재자에게 살해당한 인물이지만 그 후광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민주화 운동을 한 민주투사거든요. 하시나가 가장 잘한 것은 경제 부문입니다. 2010년대 기준으로 연 6에서 8% 고성장 중이고 덕분에 방글라데시는 2016년 파키스탄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아졌어요. 심지어 2019년에 인도를 제치기도 했습니다. 하시나가 재집권한 2009년만 해도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 인도 모두의 1인당 GDP가 뒤지는 것을 넘어 이제 막 극빈국을 겨우 면하기 시작했을 정도로 정말 찢어지게 빈곤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최빈국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와 파키스탄과 비교했을 때는 국가 간 관계가 완전히 역전됐어요. 1인당 GDP가 2022년까지 2,688.3달러로 13년 동안 3.8배 이상 성장했는데 과거 대표적인 우린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죠. 경제성장국들과 비교하면 성장세가 좀 더디긴 해도 시대상 변화를 보면 굉장히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또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사회적 경제 모델을 따르고 이슬람권에서도 가장 높은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이끌어내서 예를 들어 의류봉제, 선박해체 등 실업률에 도움이 되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발전시켰고요. 또 외교적으로도 최대한 주변국들과 잘 지내는 노선을 펼쳐서 친서방, 친인도, 친중 등을 통해서 주변 환경 문제를 최대한 낮춰서 수출에 집중하는 등 경제적인 실익도 얻고 이를 통해서 느리지만 착실히 제조업 비율을 늘려서 제법 안정적인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공만 보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또 환경보호 정책에도 앞장서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가 이 환경정책으로 국제적으로 굉장히 칭찬 많이 받았거든요. 2017년에는 거의 100만 명의 로힝야 난민들이 미얀마 군부의 학살 사태를 피해 방글라데시에 입국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피난처와 지원을 제공해서 세계의 찬사를 받은 굉장히 훌륭한 일도 많이 했던 하시나 총리입니다. 자, 이처럼 하시나 총리의 공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망명길에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를 이제 도피를 한 것인데 그만큼 과가 크다는 말씀일 것 같은데 어떤 과오가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권위주의적 통치, 두 번째로는 학살, 세 번째는 부정부패입니다. 권위주의적 통치부터 살펴보면요. 하시나가 집권 중 한 일 중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체포한 후에 사형시킨 일. 또 반정부 성향 시위, 그러니까 하시나 정권을 반대하는 성향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또 이 무력으로 진압했다고 이 내용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체포하고 야당 지도부들이 각종 형사사건에 휘말리어서 체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됐는지는 몰라요. 아마 조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2009년 이래 안보기관, 우리나라로 국정원, 안기부 이런 거 있죠. 여기 연루된 실종 사건이 600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 2018년도에는 디지털 보안법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일단 공식적 목표는 인종차별, 종파주의, 극단론, 테러 선전, 음란물의 확산 방지다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은 정부를 비판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 2023년 언론자유지수가 180개국 중 165위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 디지털 보안법 적용 중단하라라고 공식적으로 전달하게 됐고요. 완전히 망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법이 유지되었고요. 방글라데시 이번 총선이 지난 1월 7일에 있었거든요. 지구촌 선거인 2024년 첫 선거인데 여기 직전에 야권을 대대적으로 탄압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국제인권단체에 따르면은 그때 당시 야당 지도자, 당원 등 최소 10,0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1월에 있었던 총선 결과가 이제서야 좀 터져 나온 셈인데, 예. 자, 그런데 이제 하시나 총리가 학살 사건과도 이 관련이 있다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학살을 했습니다. 예, 네. 독립유공자 자녀들에게 공무원 자리에 30%를 할당하려다가 취업난에 시달린 청년들이 반정부를 시위를 일으켰는데 거기다가 하시나 총리가 실탄 발포 명령을 했어요. 발포 명령으로 무려 300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나왔고 심지어 2차 시위에서만 990명이 죽었고 총 사망자가 막 2,000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집계도 안 될 정도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나 총리는 자신이 과거에 대학생 민주화운동가였다. 시위대를 살해한 것은 시위대 속에 숨은 야당들이다.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휴대폰을 다 찍잖아요. 군경이 시위대 조준한 거 영상으로 남아있고 차량으로 시위대 밀어버린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혀서 다 퍼져버렸는데 그걸 이렇게 야당이 죽였다 이렇게 우긴 겁니다. 믿습니까 누가? 또 사망자 중엔 5살도 안 된 아이들까지 있대요. 그러니까 32명의 아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 하시나 총리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뭐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과언은 아닙니다. 또 국경을 지키는 군대까지 시위 진압에 투입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는데 이 영상들이 막 퍼지니까 뭐 인터넷 차단한다고 하는데 요즘 인터넷 차단이 됩니까? 차단 안 되죠. 우회해가지고 막 퍼졌죠. 그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니까 여당 지지자들조차 등을 돌리고 든든한 후원을 해주던 군부에서도 미묘한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고 이거는 뭐 당연히 하시나 총리 네. 몰락의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또 이 하시나 총리가 집권하는 동안에 앞서 말씀하셨던 그 큰 세 가지 테마 가운데 부정부패가 꽤 극성이었나 보네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였냐면 하시나 총리 집을 돕는 가사 도우미 재산이 화제가 됐습니다. 방글라데시 가사 도우미 월급이 우리나라 돈 한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하시나 집안 가사 도우미 재산이 무려 3,022만 달러, 우리나라 돈 410억 원에 다다른다는 기사가 터졌습니다. 이 가사 도우미 주임무가 물을 깃고 따르는 거래요. 그 별명이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리 관저에서 물을 따르는 가사 도우미가 이 정도라는 것은 총리는 물론이고 그 주변의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뭐 사실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도 또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방글라데시인들에게 부정부패 예. 사실로 받아들여졌고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게 되어서 총리 관저를 습격하니까 헬리콥터 타고 도망간 겁니다. 네. 자, 어찌됐든 뭐 하시나 총리가 지난 5일 헬기를 타고 이제 인도로 넘어가면서 이 사태가 지금 일단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도피한 후에 첫 메시지가 외세 탓이다. 이 난리는 이 상황은 외세 탓을 다른 외부 환경으로 좀 돌렸네요. 자신이 쫓겨난 거 배후가 미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1월부터 미국이 제안을 했는데 벵골만 북동부 섬 세인트 마틴과 벵골만 미국에게 넘겨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대로 있었으면 곤자에 내가 있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었으면 그냥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미국과 긴장 관계였는데 5월에도 방글라데시에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는 백인들의 음모가 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뭐 이게 이런 메시지들이 정작 미국 측은 하시나 전 총리의 주장에 별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하시나 총리의 망명 이후에 방글라데시 현지에서는 방화, 약탈 등의 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그 정권이 붕괴됐으니까 네. 군부가 임시 통제에 들어갔는데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과제고요. 대외적으로 친인도 정부가 물러나서 주변 국가의 관계를 다시 재설정해야 되는 것도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이후 4차례 집권하면서 15년 동안 재임한 하시나 총리가 7월 초부터 전국전 시위를 진압하고자 했지만 뭐 지난 8월 5일에는 하루에만 100명이 사망하는 유혈 사태가 벌어졌고 시위대가 그래서 관저로 몰려오자 그거 도피를 한 거죠. 이후에 이제 뭐 워낙 많이 죽은 사람들도 많고 뭐 시위대가 호텔에 불을 질러서 막 사망하고 이런 사건도 벌어지고요. 사람들이 하시나 총리가 인도로 도피했다는 것을 알려준 뒤 막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깃발 흔들고 막 축하하고 환호했는데 이 시위대가 갑자기 또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정부와 정당의 상징 공격하고 건물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예, 하시나 관저에 뭐 불을 지르고 냉장고 털고 뭐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하여튼 예. 여당 주요 사무실도 박살나고 주요 친정부 TV 방송도 불태워지고 방송도 모두 중단되었다. 이런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평론가님, 현재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방글라데시 앞으로의 이제 정치 일정일 것 같은데, 예. 다시 총선을 좀 치르겠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인도로 도피했다가 뭐 제3의 국가로 이동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일단 영국 망명을 타진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모하메드 샤하부딘 대통령, 여기 대통령이 따로 있어요. 왜냐면 내각제라서 총리가 도망간 거고, 네네. 나머지 대통령이 군부와 여야 정신과 함께 긴급 회의를 한 끝에 과도 정부를 이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총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체포된 시위대 전원, 그리고 하시나 총리의 정적인 야당 지도자 할레다 지아 전 총리 등을 석방한다고 발표했고요. 그러니까 하시나 총리가 도피하니까 정적이 풀려나는 겁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빈곤 퇴치 운동가인 무함마드 유누스가 과도 정부 수반을 맡기로 했습니다. 대학생 지도부도 지지한다라고 하고요. 가급적 이른 시기에 총선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끝으로 이번 시위로 사임한 하시나 총리 아들이 이번 총선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글라데시가 얼마나 썩었는지 이제 예. 드러나는 거죠. 아와미 연맹을 이끌고 있었던 하시나 총리 뒤를 이어 자기가 이끌겠다라고 밝혔다는 거죠. 이 사람 미국에 지내고 있는데 방글라데시 다시 돌아올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말로는 다시 뭐 망명할 생각 없고 다시 인도에 있다가 총선 시작되면 다시 방글라데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는 했다는데 과연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인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일단 방글라데시 헌법은 의회 해산을 90일 이내에 총선 치르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전개되는 총선이 방글라데시 민주주의 향방에 달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들려오는 소식은 지금 총리직을 사퇴하고 인도로 도피한 하시나 전 총리와 다른 고위관리 6명 등 총 7명에게 방글라데시 정부가 기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유엔이 최근 반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한 이 방글라데시의 인권 침해 조사단을 이번 주에 파견한다 이런 소식 들어와 있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 하시나 총리의 인도 도피 후 지난 6일 의회가 해산한 데 이어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 소위 친하시나계에 있던 사람들이죠. 네. 법관 10명이 사임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리 민주주의를 나라를 세운 국부의 딸이라 하더라도 그 자신이 민주주의 투사라 하더라도 장기 독재하면 이렇게 말로가 좋지 않은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으로 물러난 사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하시나 정권을 무너뜨리고 앞으로의 민주주의적인 질서로 회복의 그 노정에 있는 방글라데시의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평론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